안녕하십니까. 병력 전문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놀드 키아리 기형으로 2급에서 5급으로 판정받은 병력 판정 이의신청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사례는 2급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고민을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5급 판정을 받았는데 가명을 쓰겠습니다. 홍길동 군은 2023년 11월 6일 병역 판정 2급 처분을 받아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홍길동 군은 아놀드 키아리 기형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병미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 홍길동 군은 아놀드 키아리 기형으로 진단이 되었었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30분 이상 운동에도 두통이 유발되고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 및 두위 변화, 머리의 변화가 있으면 어지럼증이 있어서 운동이 제한된다는 그런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판정에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2급 처분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아놀드 키아리 기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 저도 생소해서 설명을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이 아놀드 키아리 기형은 뇌의 뒤쪽 부분에 있는 선천 기형을 총칭하는 것인데 1형과 2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의학적 특성은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후두부의 두통, 경부 통증, 감각 저하, 연하장애, 운동실조, 어지럼증 등 이런 걸 증상을 유발하고 척수 공동증도 유발하는 나름 심각한 질병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체 검사에서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2급 판정을 이제 받았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병력 판정 신체 검사를 한번 기준에 비춰 보는 거죠. 우리 병력 판정 신체 검사 검사규칙 별표 제 232호에는 신경계통 질환과 관계 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으면 신체 등급을 5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낭종성 병변은 제외한다. 뭐 약간 주머니 같은 뭐 그런 것이 있는 병변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심각한 중추신경계 이상이 이제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체 등급을 5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 바로 이러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 질환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만 대법원 판례 2002년도 9407 판결에 의하면 병력 판정 검사 기준은 이게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에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만 하면 이 평가 기준에 정해진 대로 신체 등급의 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르게 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병력 판정 검사 의사가 자기 나름의 재량을 발휘를 해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력 판정 검사 기준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이의 신청을 해서 이런 이 자료를 쭉 제출을 했습니다. 병력 판정 검사 결과 통보서뿐만 아니라 병명진단서, 외래재진 기록,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증례 보고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용을 했고 의학 유전 희귀질환센터의 가이드북 중에서 오타가 났네요. 가이드북 중에서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2024년 1월 8일 결과 통보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232호 신경계통 질환과 관계 있는 선천성 중추 신경계 이상으로 제가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이 돼서 5급으로 결과가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1월 6일 날 병력 판정이 이루어졌고 이의신청서 제출을 열흘 이내에 했는데 그 결과 통보가 1월 8일 날 약 2달 채 안 돼서 이제 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홍길동 군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증상에 걸맞는 신체 등급을 부여받아서 병력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2급 판정자가 이의신청으로 5급 전시 근로역을 처분받은 사례가 오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